자, 수학 2 4단원부터 필수 유형 쭉 풀어봅시다. 자, 보면은 여기 그냥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고요. 극한 값을 구해봐라 라는 거겠죠. 그래서 x는 0에 다가가는데 좌극한이니까 왼쪽으로 다가가 봐봐. 그때의 y 값 써봐봐 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얘는 1에 대해서 우극한이니까 1로 다가가는데 그래프 따라서 오른쪽으로 다가가 봐봐 라고 하는 거잖아. 그때 y 값은 1이니까 최종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 2번 봅시다.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극한식을 물어보는데 분모가 적용시켜보면 극한을 분모에 적용시켜보면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분모가 0으로 가고요. 그 다음 분자도 아마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야 수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분모에 마이너스 1로 간다를 적용시켜 보면 1 빼기 9 플러스 8이라서 0분의 0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는 문제점이 발견됐으니까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이제 이게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문제를 일으키는 인수는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 본다. 어떤 모양이 나오도록 x 플러스 1의 모양이 나도록 분자를 인수분해 해보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될 것이고 이렇게 약분을 시켜서 다시 한번 더 적용시키면 분모가 0으로 가는 문제점은 해결되면서 극한값은 7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겁니다. 쉬우면서도 중요해.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fx는 뭔지를 몰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분배할 순 없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은 항상 강조를 합니다. 분배를 못합니다. fx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단, 얘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1과 fx가 곱해졌을 때 어떠한 의미가 생기죠. 극한을 씌웠을 때 1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fx 혼자 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몰라. 얘는 fx랑 x 플러스 1이랑 놈이랑 같이 곱해진 형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를 위해서 fx한테 x 플러스 1을 곱해 주겠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막 곱해 주면 안 되잖아. 다시 한번 더 얘가 나눠져야 되겠죠. 그리고 원래 있었던 놈 이 x제곱 플러스 1을 한번 곱해줍니다.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이 추가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야지 얘가 극한을 씌웠을 때 어디로 간다? 1로 간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야. 그 다음 얘도 이렇게 한번 주면 얘가 수렴하는지를 봐야 되겠지. x가 1로 가는 극한을 얘한테 씌웠을 때 분모는 2, 분자는 3. 수렴하네. 그러면 분배가 이렇게 가능했다는 뜻이고 최종적으로 이 극한값은 2분의 3이다. 그래서 a는 2분의 3이니까 답은 30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쌤이 자주 쓰는 방법이죠. 얘 같은 경우는 분배가 불가능한 모양이 나왔어. 그러면 얘를 gx로 치환을 하는 방법이요.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는 1로 간다는 정보가 있고요. fx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fx가 정보가 없으니까 fx를 쓰지 않고 정보가 있는 gx를 쓰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x 플러스 1을 나눠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단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라는 정확한 개념을 써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자체가 fx와 얘가 곱해진 형태의 극한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fx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fx를 안 쓰기로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 fx 자리에 요 놈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맞지? 그리고 x 플러스 1은 얘랑 같이 곱해줍시다.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x에 1을 적용시켰을 때 얘는 2분의 3이 나오고 얘는 수렴한다고 했잖아. x가 1로 갈 때 gx는 1로 수렴한다고 돼 있어. 그래서 얘는 1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똑같은 a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치환하는 걸 더 추천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항함수 fx 이렇게 별표 한번 쳐주시고요. 지금 가족권을 먼저 바라보면 되겠죠.
자, 무한대로 간다. 분모는 무한대로 간다. 그리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겠죠? fx가 다항함수니까 상수함수만 아니면 얘는 무한대로 가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2로 수렴했네라는 걸 알게 되겠지. 그럼 우리는 야매긴 하지만 차수 비교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분모는 2차야. 그리고 분자는 몇 차가 돼줘야지 수렴합니까? 일단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죠. 몇 차가 돼야 돼? 2차가 돼야 돼. 분모랑 똑같은 동차수가 돼야지 0이 아닌 놈으로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fx는 2차식이다라는 걸 알고 그 다음 또 개수만 비교했을 때 분모의 x제곱의 개수는 1이고 분자는 x제곱의 개수가 2가 돼줘야 수렴값이 딱 2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해 fx는 2x제곱 블라블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얘는 분모가 또 어디로 가는 형태입니까? x가 0으로 갈 때 극한식 씌웠을 때 분모가 0으로 가는 형태야. 근데 그 수렴값은 있죠. 그 극한값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분자도 어디로 가져야 된다? 0으로 가져야 된다. 따라서 분자의 극한을 씌웠을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분자도 어디로 가져야 돼? 0으로 가져야 돼. 근데 fx는 연속인 함수니까 F0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F0이 0이다라는 결과를 얻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fx를 이렇게 잡아볼까? ax 플러스 b로 한번 설정해 볼까? 그리고 f0은 0이다를 적용해주면 f0은 b가 나오는데 그게 0이다. 아하, 그럼 따라서 fx는 2x제곱 플러스 ax다로 조금 정리될 거고 우리가 3으로 수렴했다라는 정보는 쓰진 않았잖아 아직.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x제곱 플러스 ax 그걸 하면 3이 나온다는 힌트를 마지막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분모가 0으로 하고 분자도 0으로 가는 거 확인했으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그 인수 x를 약분시켜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는 남아있는 걸로 x가 0으로 간다를 씌워주면 0 플러스 a가 됩니다. 그게 3이다라는 거. 그러면 fx는 완전하게 식은 요거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x 식 구해놨으니까 f2다라는 값을 구해두면 14다라는 답이 나오겠죠. 됐죠? 그 다음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은 네,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냥 질문 자체가 t가 0으로 갈 때에 요 값이 뭐야?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ah란 길이와 ch란 길이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모든 정보 혹은 좌표 이런 것들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A와 B의 좌표가 필요한데 A와 B의 좌표는 이 두 함수의 교점들이야. 그래서 교점을 찾겠다라는 식을 이렇게 세워준다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x제곱 빼기 x 빼기 t는 0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요거의 근이 나와 안 나와? 근의 공식을 쓰면 나오겠지만 조금 더러워.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를 알파와 베타, 근을 알파와 베타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의미는 A와 B의 X좌표가 각각 알파와 베타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난 이걸 베타라고 할 거고 이걸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는 베타보다 큽니다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겠죠. 됐나요? 나는 결론적으로 모든 정보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건데 잠깐만 a의 x좌표를 알파, b의 x좌표를 베타로 설정한 거야. 그러면 a의 정확한 좌표는 알파, 알파 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이 곡선 위의 점이니까 이거 위의 점이니까 알파 플러스 t로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y 좌표를 저는 알파 제곱으로 표현하고 b의 좌표도 베타, 베타 제곱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AH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길이가 되겠죠. 알파 빼기 베타로 말입니다. 됐죠? 그 다음 CH의 길이는 귀찮은데 CH 길이는 이거죠, 맞죠? CH 길이는 이거네요. 그러면 C의 좌표도 설정해야 되겠네. C의 좌표는 어떻게 설정해? 이 2차 함수 위의 점에 C가 있는데 그 Y좌표, C의 Y좌표가 뭐로 설정돼 있어? A와 똑같은 알파 제곱으로 표현돼 있어. 그러면
x 제곱이 y 값이 알파가 되는 거, 알파 제곱이 되는 거, x 제곱이 알파 제곱, 즉 x는 풀마 알파가 되겠죠. 근데 그 알파라는 값은 여기 a의 좌표 안에 써있으니까 c의 x 좌표가 마이너스 알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c의 좌표는 마이너스 알파 콤마 알파 제곱이 되는 것이고, 이젠 hc 거리를 찾아주면, 이 선분 hc를 찾아주면 베타에서 얘를 뺀 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베타 플러스 알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젠 알파랑 베타로 표현을 일단 했고, 이제는 t로 다 바꾸러 갑시다. 어떻게 쓰겠어? 여기에 근계관을 쓰겠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다라는 거,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t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ch 길이는 확실히 1로 알 수 있는 거고, 요걸 이용해서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해야 되는데, 알파 빼기 베타는 제곱을 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 요런 식으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1로,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 t니까 플러스 4t다라고 됩니다. 됐죠? 따라서 알파 빼기 베타는 풀마 루트 4t 플러스 1인데,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내가 잡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값은 그냥 플러스 4t 플러스 1이다, 루트 4t 플러스 1이다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다 했다, 맞지? 여기에 마지막 질문, 지극한 식에 적용시켜주면 t가 0에 대해서 우극한일 때 t분의 AH 길이는 루트 4t 플러스 1, 그 다음 CH 길이는 1. 그럼 이 극한식을 이제 풀면 되겠죠, 별개로? 분모는 어디로 갑니까? t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0으로 가나? 네, 가네요. 분자도 0으로 가네. 그러면 문제를 일으키는 인수인 t를 보여야 되는데, 분자는 당장 그 t라는 모양이 보이지 않으니까 분모 분자에 역률이와를 취해주죠. 분모 문제 이걸 곱해준다라고 하면 리미트 t가 0에 대해서 우극한 t 괄호치고 루트 4t 플러스 1 플러스 1 분해가 될 것이고, 얘는 4t 플러스 1 빼기 1 합차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일으키는 인수 t 약분대제,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t가 0으로 간다를 적용시켜주면 루트 1 플러스 1 분의 4로 완성되겠죠. 그래서 최종 극한 답은 극한 값은 2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유형 6번 풀러 갑시다. 네, 이거는 여러 가지 네, 가장 쉽게 풀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좋은데 그래프를 그린 게 조금 껄끄럽잖아, 맞지? 근데 지금 fx를 절대값 씌워놨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조금 그리기 껄끄럽다. 그리고 이 절대값은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궁금증을 품고 풀어본다라고 하면, 일단 fx가 불연속일 수 있는 곳을 먼저 파악합니다. fx가 불연속일 수 있는 곳은 x는 마이너스 1과 x는 3이 되겠지. 그래서 fx가 불연속인지 뭔지는 필요 없어. 우리는 이 절대값을 씌웠을 때 fx가 연속이 돼야 돼. 즉 우리는 fx가 불연속일 수 있었던 점이 x는 마이너스 1과 3이니까 이 절대값 fx란 함수는 x는 마이너스 1과 x는 3에서 거기서 도 무조건 연속이 돼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일 수 있는 a, b 값과 x는 3에서 연속일 수 있는 a, b 값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적용시키면 돼요. 리미트 x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좌극한 절대값 fx한테, 그리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우극한 절대값 fx한테 이 값을 각각 좌극한 우극한을 한번 찾아본다라고 하면 그 두 개가 서로 값이 같아야 되겠지. 맞나? 그 다음 연속이려면 함수값도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1에 대해서 함수값은 여기 우극한에 적용이 될 거니까, 여기 우극한에 똑같이 적용될 거니까 이건 잠깐 생략해도 상관이 없겠죠. 맞나?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좌극한은 누구한테 시켜? 여기 있는 fx씩 x 플러스 a한테 적용시키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의 절대값이 씌워지는 형태일 거고,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우극한은 이 x란 놈한테 시킵니다.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두 개 같아야 돼 라고 한다면 절대값 a 빼기 1은 1이다 라는 게 되는 거고, 그럼 a-1은 풀마 1이니까 a는 0이거나 a는 2거나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a는 뭐라고 돼 있어? 양수다라고 돼 있죠. 따라서 a는 2로 확정이 됐습니다. 됐죠? 그 다음 x는 3에서도 연속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쓰겠습니다. 똑같죠? 리미트 x는 3에 대해서 좌극한 절대값 fx와 리미트 x는 3에 대해서 우극한 절대값 fx와 함수값 절대값 f3 이게 모두 같아야 되는데 3에 대해서 그 함수값도 여기 우극한 값에 뭐 그냥 포함 여기 무조건 포함될 거니까 얘도 안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좌극한 찾아볼까? 좌극한은 얘한테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3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3에 대해서 우극한은 얘한테 적용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절대값 3b 빼기 2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 같아야 연속이다 라는 걸 쓰는 거니 연속이다 라는 걸 만든 거니까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니까 절대값 3b 빼기 2는 3이다 라고 해놓고 3b 빼기 2는 풀마 3이다. 즉 3b 빼기 2는 마 3이거나 3b 빼기 2는 3이거나 즉 3b는 마이너스 1이거나 3b는 5다가 나오는데 b가 또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제외하고 따라서 b의 값은 3분의 5입니다 라고 확정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인 a 플러스 b 값 2 플러스 3분의 5를 해준다라고 하면 3분의 11 이게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마지막 문제겠죠? 마지막 문제 네, 유형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값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돼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fx가 불연속일 수 있는 곳인 x는 a에서만 의심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fx 제곱이라는 함수는 fx 곱하기 fx잖아. 그래서 요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함수에 대해서 x는 a에서의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과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돼요 라는 걸 적용만 시켜주면 돼. 그래서 x는 a에 더 좌극한 fx 곱하기 fx한테 또 질문할 거고 리미트 x는 a에 서 우극한 또 fx 곱하기 fx한테 또 시킬 거고 그 다음 함수값 fa 곱하기 fa를 또 함수 fx의 제곱한테 시킬 겁니다. 됐죠? 근데 또 함수값은 어디에 포함되겠어? 우극한에 포함될 것이니까 안 구해줘도 돼. 어차피 얘랑 똑같은 값이 나올 거야. 그러면 좌극한 어떻게 해? 얘 따로 보면 돼. 그래서 fx가 x는 a에 대해서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인데 그게 한 번 더 곱해져서 제곱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얘는 a에 대해서 우극하는 얘한테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한테 시키면 2a 빼기 a 이것도 두 번 곱해진다. 그럼 이거 두 개가 서로 같아야 연속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니까요. 이건 바로 같다라고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4a 제곱 빼기 24a 플러스 36이 될 거고 얘는 a 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3a 제곱 빼기 24a 플러스 36은요. a 제곱 빼기 8a 플러스 12는 0으로 바뀝니다. 뭐 여기선 a의 값이 뭐가 되면 안 돼라는 건 없으니까 사실 모든 항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근계건 해도 되는데 좀 더 찝찝하면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죠. 됐지? 그래서 a는 2 or a는 6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a 값은 아까 말했듯이 어떤 제한이 있는 값이 아니니까 2와 6 모두 다 인정이 돼서 8이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